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재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향후 25년까지 시행 예정인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중에 일부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연구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선행 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연구 결과와 이거를 향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으로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일반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적응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그분들은 이 적응 대책이 상대적으로 뭐 목표 관리제라든지 배출권 거래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돼서 그렇게 좀 된 게 아닌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의외로 정부에서 적응 대책이라고 따로 떼어내서 시행한 지는 진짜 2011년부터 돼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그 대응 차원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적응을 떼내서 국가 단위의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한 거는 2011년부터고 그 중에서도 정책 수능도 제고를 위해서 주요 과제로 항상 그 교육 및 홍보를 이제 넣어서 계속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환경부의 사무관이라면 이제 어떤 게 궁금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 적응 대책이 이때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과제로 넣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국민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1차로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을 확인을 했을 때 적응 대책을 수립하면 만약 이제 거기에 할당된 예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할당이 됐는지 아니면 초과 할당됐는지 아니면 좀 적게 됐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사회적 수용성에 응용을 해서 연구를 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세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못하겠지만 밑에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해 보건데 해외 연구에서는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판단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향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국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측면이 좀 있어 왔고요. 국내에서는 아예 그 사회적 수용성 연구에 조건부 가침법을 접목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특징으로서는 일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란 게 2011년부터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 수준의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됐을 때 예산이 적정하게 할당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적용을 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2개 과제가 있는데 2개 과제에 대해서 전국 거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부를 그중에서 표본 집단으로 선정을 해서 이 2개 과제에 대해서 지불이자 금액을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3차 적응 대책은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계 목표와 그다음에 3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연구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던 거는 물 관리 부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그 세세부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 홍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적응 주류와 실현 쪽에 기후 탄력성 재고 기반 마련 중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 의사 금액을 여쭤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홍수 관리 부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료 터널을 건설을 해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강화 쪽의 내용으로서는 경제적 약자나 노약자나 야외 작업자 같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적응 능력을 좀 끌어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서는 금년 1월 한 달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앞서 설명드린 두 개 과제에 대해서 지불 의사 금액을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지불 수단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가 세금을 얼마나 가능하신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그 지불 의사 금액을 도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체 표본은 한 1000명 정도였지만 이 중에서 세대주라고 응답하신 분을 한정으로 해서 그 금액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문 구성은 첫 번째로는 그 응답자분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뭐 성별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선호 정당이라든지 이런 걸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관련 인식입니다. 최근에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그런 이제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신지, 그다음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011년부터 계속 수립돼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고요. 지불의사 금액으로서는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귀하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만약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그 이중경계 양분 선택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적용해서 이 설문 결과를 엑셀 파일로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R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여기서 다른 연구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스파이크 모형을 썼다는 점인데요. 스파이크 모형이 뭐냐 하면은 그 지불의사를 밝히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불의사가 완전히 0인지 아니면 지불의사가 없지만 0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거를 이전에서는 아예 지불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그 응답자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불의사가 0인 부분을 아예 그 응답자에서 빼면 전체적인 지불의사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모형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 지불의사 금액을 0이라고 밝힌 분들을 제외하지 않고 통계적 툴을 이용해서 이제 좀 가려내는 그런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형을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보면은 남성분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연령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력으로서는 대학원이나 대학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가장 많았고요. 월 평균 소득으로서는 2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로 응답하신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 정당으로서는 없다고 응답하신 분이 거의 반에 육박했지만 선호 정당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으로서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좀 적었고요.
그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거의 70%였고,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20%에서 매우 있는 편에서 보통까지 보시면 거의 여기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 걸, 아니, 한 9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 적응을 차이를 인식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그런 잘 모르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계속 이때까지 수립해서 시행해 왔던 거를 알고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는 모르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을 랜덤하게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사이의 구간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 초기 값이 높아질수록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표본이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초기 금액을 10,000원이라고 응답하셨을 때, 그러면 20,000원, 그 초기 금액을 2배로 올려서 그럼 20,000원을 지불하실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그러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이제 30%라는 25%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 제시 금액이 점점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러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초기 제시 금액이 50,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 그렇지 않겠다고,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도 그러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노노노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통계적 처리 방법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석 결과인데요. 모형 1은 S1이 그 홍수 관리에 대한 세부 과제고, S2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지불 의사 금액을 여쭤봤을 때, 지불 의사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는 지불 의사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하지 않겠다는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여기는 이제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이라든지 이런 설명 변수가 없는 모형을 썼고요. 모형 2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설명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응대책 수립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당 선호 이쪽이 거의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이러하신 분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불 의사 금액이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파이크라는 수치는 전체 응답자 중에 끝까지 지불 의사가 없다고 밝히신 분들의 비율인데요. 이게 전체 응답자 중에 한 27%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도 값인데, 이거는 이제 그 수치가 줄어들수록 이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적다는 뜻이니까 모형 1에 비해서는 모형 2가 조금 더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별이 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수치는 여기서 이제 P값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값이 0.05 미치여서 이 모형에 대한 적정성이 조금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 지불의사 금액을 여쭤봤을 때 홍수관리 부분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내 구간 안에 두 개 다 이제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도출된 지불의사 금액도 적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홍수 관리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지불의사 금액을 여쭤봤을 때는 1인당 평균 한 27,000원 정도 추가로 더 지불을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월 한 연 평균 가구당 25,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불의사 금액을 여쭤봐서 이 금액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아울러 이런 지불의사 금액뿐만 아니고 이 지불의사 금액, 표출된 지불의사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러한 적응대책에 대한 시행 사실을 인지를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고 여당을 선호를 할수록 이게 그 지불의사 금액, 그러니까 즉 사회적 수용성에 긍정적인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건드리는 그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도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그 예산이 이제 할당됐는 게 이게 적정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2개 과제별로 추정된 지불의사 금액을 여기에 그 컨센서스로 도출된 그 전국 가구 수를 곱해서 그럼 이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처음 홍수 관리에 대한 그 지불의사 금액은 국민 전체를 했을 때는 한 5,700억 정도 추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 5억 4천 정도, 5억 4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적응대책의 뒤쪽 부분에 이제 실제로 예산이 할당된 부분인데 이 정도 이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하면 추정된 지불의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산이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서는 이 연구 대상을 국민이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2개의 과제로 한정을 한 겁니다. 총 36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2개 과제로 한정을 해서 그 부분이 좀 한계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표본 수집된 응답자 수는 1,000명이 넘었지만 그중에 저희가 그 지불의사 수단을 세금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세대주를 가리고 나니까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서 표본수가 좀 적다는 게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그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적용을 해서 향후 5년간 시행될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판단한 연구고요. 2개 과제에 대해서 한 56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스파이크 모형과 R 프로그램으로 그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 첫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연간 한 27,000원 정도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연간 한 25,000원 정도의 지불 의사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 의사 금액을 이용해서 기책정된 2개 과제별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적정성 판단을 참고할 수 있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선행 연구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어 온 국가 수준의 정책에 대해서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과 적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